안녕하세요. 마프소로 송덕호입니다. 저희 마프 FM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한 50여 개에 가까운 방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모두 다 평범한 지역 주민들이, 시민들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송들, 기존 방송의 눈으로 봐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시민들이 직접 방송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방송 프로그램이 이렇게 잘 유지되는 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마포 FM, 이 공동체 라디오는 그 공동체 라디오만의 굉장히 독특한 그런 색깔과 운영 원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을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초쯤에 이제 개편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규 프로그램들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들의 제작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말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송국이 지향하는 그 지향점, 방송 편성 방향, 전략, 이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기존 방송에서 똑같이 들을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은 가능하면 저희는 편성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독특한 주민들의 독특한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능하면 편성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마포 FM만이 낼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한 마포 FM에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저희 제작진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으니까요. 가을 개편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에서는요, 먼저 우리 지역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보내드리고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2023 기후정의 행진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열립니다. 남대문과 세종로 그 일대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얘기, 그 기후정의 행진에 참여하실 예정인 남미영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지난주 토요일에 마포 아트센터에서 첫 번째 량량 북페어가 열렸다고 합니다. 북페어인데 양양, 고양이들을 주제로 한 그런 북페어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북페어죠. 관련된 얘기, 야옹서가의 고경원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의견이나 사연, 제보 있으신 분들 저희 마포 FM 청취 어플리케이션인 CR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CR은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에는요,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시면 되고요. 아이폰은 저희가 아직 앱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 대신 저희 방송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거기서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사연이나 의견 있으시면은 저희 방송국 홈페이지에 역시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 잠시 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동 유튜버 심으뜸입니다. 요즘 친환경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내 몸. 밖에선 한정거장 거리 정도는 걷기. 유산소 운동 효과에 탄소 배출 감소 효과까지. 안에선 안 쓰는 플러그 뽑기 스쿼트. 하체 근력 강화 효과에 기후변화 방지 효과까지. 어때요? 효과 확실하죠?
몸 좀 움직였을 뿐인데 건강도 아끼고 환경도 아끼고 친환경 피지컬 함께 시작해볼까요? 공익광고 협의회. 여러분, 혹시 CR 있으신가요? 마포 FM의 정겨운 방송 CR로 편하게 들어보세요. CR과 함께라면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마포 FM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CR을 다운받으시고 아이폰 사용자는 마포 FM 공식 홈페이지에서 라디오를 들어주세요. 내 손안의 마포 FM, 지금 CR로 간편하게 들어보세요. 알려드립니다. 네, 우리 마포의 지역 소식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인공지능, AI를 이용해서 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한다고 합니다. 불광천 지하차도에 마포구가 전국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 최초로 침수 방지용 인공지능 차단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됐잖아요. 이거는 이제 인재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이 국제성 집중호우이기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마포구가 이런 부분을 이제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마포에서 이 불광천 쪽으로 지하차도가 있잖아요. 그 지하차도에 차단기나 이런 게 있습니다. CCTV 카메라도 있고. 하지만 사람이 직접 이 수위를 판단해서 이걸 작동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즉각적인 대응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 차단 시스템은 바로 이제 그런 단점을 보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광천변하고 지하차도에 수위계를 설치를 한 겁니다. 수위계, 물 높이를 알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침수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적외선 카메라로 영상 정보도 이제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이게 좀 위험 수위다라고 생각하면 자동으로 지하차도 출입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딥러닝이라고 하죠. 심층학습이라고. 그래서 이 심층학습을 통해서도 침수를 예측하는 그런 기능까지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집된 정보들은 지하차도 현장에 설치된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음성 경보가 나오게 되고요. 그거와 함께 주의나 통행 금지 문구도 함께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수위의 침수의 단계에 따라서 차량 통제 차단기가 자동으로 작동을 해서 집중호우에 신속하게 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부산 남구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부산 남구는 말 그대로 부산 남구 자치구죠. 결연을 통해서 경제나 관광, 문화, 교육, 체육 이렇게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서로 교류하고 서로 발전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진행을 했고요. 지난 18일 부산 남구청에서 자매결연 협약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두 기관은 서로의 자원을 공유하고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것과 함께
주민이익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 문화관광이나 체육 분야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의 우수 시책 사업을 서로 공유하고 상호 친선 방문하는 그런 행정 정보도 교류하게 되고요. 재해나 재난 발생했을 때 서로에게 이 지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도록 할 수 있도록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마포는 주민참여 효도밥상 그리고 홍대 레드로드 소각제로 가게 같은 이제 이런 마포구의 우수 정책들을 공유하게 되고요. 부산 남구는 여기에 이제 대학교가 4개 있다 그래요. 부경대, 경성대, 동명대, 부산예술대 이렇게 4개 있는데 이 4개 구의 특성에 맞춰서 대학 교류와 청년 정책을 공동 추진해 나갈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포구는 지금 이제 뭐 여러 그 자치단체들, 기초자치단체들하고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데요. 부산 남구가 7번째 자매도시입니다. 지난 4월에 부산 남구 오은택 구청장이 우수 선진 사례 견학을 위해서 마포를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총 질문의 항목은 20개인데요. 뭐 그 중에 이제 뭐 기본적인 조사 있죠. 연령, 뭐 나이, 뭐 이런 거 거주하는 지역, 뭐 이런 거를 빼면은 한 15개 정도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마포구의 예산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질문인데요. 구 재정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가장 높은 성과를 나타내는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구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또 무엇이냐, 그리고 긴축 재정을 할 경우에 투자 축소가 필요한 분야는 어디냐, 뭐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뭐 이 분야를 나눠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 지역경제 분야, 교육 문화관광 분야, 그리고 보건 의료 분야, 도로교통, 환경 분야, 뭐 이렇게 나눠서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구와 연세대학교가 함께하는 초등학생 온라인 중국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을 합니다. 수요일반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10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총 8주에 걸쳐서 열리게 됩니다. 레벨을 나눠서 하게 되는데요. 1, 2레벨은 5시부터 6시 30분, 3, 4레벨은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실시간 화상 강의 형태로 진행이 되어서요. 뭐 노트북이나 뭐 웹캠이나 마이크가 장착되어 있는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마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3학년에서 6학년 초등학교 학생 48명을 모집을 합니다. 총 6개 반인데요. 한 개 반에 8명씩 편성을 하게 되고요. 참가비는 35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마포구가 17만 5천 원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참여자도 역시 그 반에 해당하는 17만 5천 원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그런 분들은 모집 인원의 10% 안에서 본인 부담액의 10%를 납부를 하면 되고요. 출석률의 80% 이상일 때는 환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저소득층은 연세대에서 모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주요하게는 어린이 중국어 교재를 이용해서 입문이나 초급 과정을 공부하게 되고요. 8명의 소수 정원이기 때문에 원어민이나 한국인 강사가
교차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 반에 2명의 언어민 강사와 한국인 강사 1명씩 이렇게 2명의 전담 교사가 운영이 되고요. 레벨이 높은 4레벨은 언어민 선생만 운영을 합니다. 모집을 10월 3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청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마포경찰서가 오는 11월까지 중심 지역관서 시범 사업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네, 마포의 지역관서가 이제 8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을 3개의 권역중심 지역관서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하는 건데요. 중심 지역관서라고 하는 것은요, 뭐 지역의 치안 수요나 어쩌든 지역적인 특성, 뭐 지리적인 여러 가지 것들, 뭐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마포는 용강동과 공덕지구대를 합친 용강, 그리고 또 홍익과 서강지구대, 연남파출소를 묶은 홍익, 그리고 얼드컵 지구대와 망원 상암 파출소를 합친 얼드컵 지구대. 네, 이렇게 3개의 권역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중심 지역관서가 되면은 기존에 있는 지역관서의 인력이나 장비를 이렇게 치안 여건에 따라서 경찰력을 집중 운영을 하게 되고 인력도 재배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한 31명 정도의 순찰팀이 새로 만들어져서 그 순찰팀원이 네, 이 취약 지역의 도보 순찰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하고요. 범죄 예방 활동이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네, 모르는 여성의 여성 뒤를 쫓아가서 그 집 현관 앞에서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지난 18일, 한 남성, 30대 한 남성이, 새벽에, 그러니까 이제 깊은 밤이죠. 새벽 한 3시경, 그 귀가를 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서, 그 여성의 집 앞, 현관문 앞에서 목을 졸라 기절시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성폭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중간에 이제 도주를 했는데, 오전 7시경, 그러니까 범행하고 4시간 만에 CCTV 추적을 한 경찰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범행은 이제 미수에 그치기는 했는데요. 네. 참, 예. 이런 범죄들이 참 아직도 일어나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만포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 앞에, 네, 아트센터 야외광장 프로그램을, 오늘 21일, 연다고 합니다. M스퀘어라고, 하는데요. 10월 21일까지, 네, 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월에 한 번 열고, 10월에 한 번 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M스퀘어는, 지난 4월에 시작했다가, 뭐, 여름, 예, 더울 때, 잠시 쉬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9월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0월까지 매달 첫째, 셋째 토요일, 오전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뭐, 공연에서부터 예술 워크샵, 체육 특강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수공예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예술 워크샵이 인기가 많다고 하고요. 인라인 스케이팅 그리고 뭐 보드를 타는 법을 알려주는 그 체육 특강도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10월에는 버스킹 공연하고 예술 워크샵이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고 하는군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마포 소방서가 아현 시장에 대한 화재 예방 현장 점검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전통시장은 아무래도 추석 때 방문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네, 그래서 이 화재에 대한 점검을 한 건데요. 화재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사전에 제거하는 활동했고요. 네, 그리고 자율 안전 점검도 독려하는 그런 활동들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추석이라서 뭐 지금 전통시장 찾는 분 많으실 텐데요. 서울에 있는 106개의 전통시장에서 추석 명절 특별 이벤트가 진행이 중이라고 합니다. 18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다음 달 1일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제수용품이라든지 농축산물을 5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마포에 이제 망원시장이라든지 공덕시장 뭐 이런 곳들이 있죠. 아현시장 이런 데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상암동에 만든다고 하는 대관람차 서울링 있죠. 이 서울링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19일 이 심사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관람차를 민간이 투자해서 만드는 그런 시설로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대관람차는 서울링은 규모 180m 내외의 완전히 원의 형태, 실이 없는 고리의 형태로 뭐 디자인도 뭐 미학적으로 뛰어나서 세계적인 우수한 대관람차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링 2025년에 착공해서 2027년 12월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민자 사업이니까 이 민자에 참여하는 업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마포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05년에 개국해 우리 동네 마포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마포 FM. 마포 FM은 기존 방송이 담아내지 못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며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해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에 힘을 보태기 위한 동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 달에 커피 2잔을 아껴 기부하면 작은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한 달에 점심 한 끼를 아껴 기부하면 소통이 더 쉬워집니다. 마포 FM에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포 FM의 회원가입을 통한 정기 후원, 마포 FM 후원 계좌를 통한 기부 후원, 우편을 통한 후원과 직접 방문을 통한 후원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2-332-324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마포 FM에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마포, 신나는 마포, 재밌는 마포, 희망의 도심 마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포 FM입니다. 마포 FM은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를 청취권역으로 삼아 평범한 내 이웃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방송 컨텐츠, 옆집 아저씨, 건너편 대학생,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봐요. FM 100.7MHz 마포 FM입니다. 네, 요즘 뭐 이 기후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이 기후 위기의 시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기후정의 행진이 이 남대문 일대에서 열립니다. 관련된 얘기, 이 기후정의 행진에 참여하시는 남미영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먼저 좀 짧게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조라고 하고요. 네. 개똥이네 책놀이터에서 입문활동과 지원 사업으로 초등학교 어린이 18명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워크숍 우리가 만드는 세계를 친구 가지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그
기후정의 행진에 참여하시겠네요. 네, 아이들과 함께 가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아이들 몇 명하고 같이 갑니까? 지금 초등학생 18명이랑 같이 워크숍 어. 진행하고 있고 행진도 같이 가기로 해요. 네. 이 워크숍은 어떤 워크숍이었던 거예요? 아, 네. 개똥이네, 동네 책방 개똥이네 책놀이터에서 함께 예. 지원 사업 신청하여서 수업 진행하게 됐고요. 예. 저랑 가지는 울림둘의 생협 환경위원회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처음 저희가 기획한 목표는,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들이 엄청 많잖아요. 예. 근데 그 와중에 기후 우울을 느끼게 된다라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됐어요. 기후 우울이요? 네. 네. 기후 우울감을. 그리고 아이들도 같이 기후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고 그런 것을 피부로 느꼈는데요. 예. 이미 기후위기는 정말 빠르게 무법질주하는 트랙 위에 올라탔고, 예. 그래서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처음 기획했던 내용은 작은 희망을 같이 만들 수 있으면 어떨까 마을에서 하는 계기로 만들게 됐고요. 예. 저희 프로그램이 수업이 아니라 워크숍인 이유가 바로 그 점에 있어요. 네. 자, 동물행동권 카라일 가서 유기동물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동물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기도 하고, 예. 제로웨이스샵 알맹상점이나 마을의 환경단체인 화목의 산다움 등과 만나서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다가서고 재사용을 해본다거나 예. 콘서트를 해본다던가 하는 활동도 했고,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얘기를 할 때는 가정 내 에너지 사용에 대한 고민도 네. 해보기도 하면서 안과 실천을 연결하면서 우울에 빠지지 않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했어요. 그렇군요. 네. 초등학교 학생들이 잘 이해를 하고 따라오던가요? 아니,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물론 있는데, 네. 객관적이고 잘 정리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그런 우울과 걱정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네. 그리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가벼운 실천부터 또, 100가지 대책이 있으면 내가 100가지를 다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또 괜찮고 함께 할 수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제 생각엔 썩 수월하게 대화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이 기후우울이라고 하는 것이 성인분들은 어쨌든 지금의 이제 지구의 기후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런 기후우울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는 이제 종종 들었는데, 네.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기후 우울감을 느끼나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보도들이 많이 쏟아지잖아요. 예. 그리고 학생들이 주로 접하는 유튜브나 인터넷에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대책이나 대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른들은 진짜 어떻게 살고 있나 이렇게 바라보면 사실 우리는 그런 대응이나 대처를 정확히 잘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네. 이런 연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후를 같이 고민하고 있고 예방을 하고 대처를 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들을 연결해 주는 것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살아갈 세상이니까 그런 세상에 대한 걱정들도 아이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네. 네, 그럼요. 자, 어쨌든 그 아이들과 함께 이번에 기후정의 행진에 참여하시게 되는데, 이 기후정의 행진은 어떤 자리일까요? 기후정의 행진은, 그레타 툰베리라는 스웨덴의 청소년 기후 활동가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유명하죠. 네. 네, 2018년에 그레타 툰베리가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맞춰서 금융 등교 거부 운동을 실천한 사례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19년에는 전 세계 154개국이 함께 그레타 툰베리와 함께 기후행동을 진행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13개 지역에서 7,500명이 운집해서 피켓 시위와 도로 행진을 진행했거든요. 예. 네. 그런데 2019년 1회를 한 다음에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집회금지 조치가 있어서 3년간 진행되지 못하다가 네. 작년에 9월 24일 기후정의 행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개최가 되었어요. 예. 그때는 3만 5천 명 이상이 모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인 9월 23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제 기후정의 행진은 바로 이 현대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시민들이 그 목소리를 내는 그런 자리이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뭐 열리는 곳이 그 남대문, 숭례문 그 일대에서 열리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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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시청역 7번 출구로 오시면 되고요. 12시에 시작돼서 행진까지 끝나면 6시에 끝난대요. 네. 그렇지만 열려있는 자리니까 시간 되실 때 방문하셔서 함께 행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날 뭐 행진은 안 하고 뭐 네. 거기에서 그냥 집회만 하시나 보죠? 저희는 12시에 갈 예정이고요. 저희 예. 친구들은 오픈마이크 연대 발언도 참여하기로 했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여러 가지 행사들에 참여하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들도 부모님들과 같이 참여해서, 자기 체력과 상황에 맞게끔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안내하고 있어요. 네. 요즘 어쨌든 이상기온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야, 기후가 정말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뭐, 이제는 뭐, 기후 전멸의 시대다. 네네. 뭐, 이제 온난화가 아니고 이제 열대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뭐, 지구의 어떤 기후가 그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죠? 네, 그렇죠. 최근에 2023년에 IPCC 6차 보고서를 발표했거든요. 네. IPCC는 유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는 단체로 네. 5에서 7년마다 세계적 기후 위기에 대해서 과학적 전망과 대응을 발표하는 단체거든요. 네. 그런데 2023년에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파리 기후 협정에서 최후의 방어선으로 규정했던 지구 온도 1.5도 상승이 네. 2021년에 이미 진행되었을 수도 있고 2027년 안에 1.5도에 닿을 가능성이 66%에 이른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2015년에 규정한 그 온도를 이미 넘어섰다라고 보이는 거죠. 네, 네. 그런데 가장 더 큰 문제는 이미 뜨거워진 지구가 더 지구를 뜨겁게 만들고 있거든요. 네. 북극에 얼음이 없으니까 영구 동토층에 메탄이 노출된다던가 해빙이 감소해서 지포 반사율이 감소한다던가 검어진 바다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한다던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기후 상황이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IPCC 등도 최근 이제 10년 동안 탄소 넷제로를 포함한 다양한 실천 방안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문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행정부는 세계적 흐름을 전혀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우리나라가 그 국제적으로는 기후 악당으로 불리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이 기후에 대응하는 그런 어떤 정부의 활동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이런 이제 기후 위기 행진은 바로 정부의 이런 좀 미적지근한 대응, 이거를 좀 촉구하는 뭐 그런 자리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실천 방법들도 알고 있지만 나만 실천하는 게 힘들기만 하고 무슨 영향이 있어라고 회의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길에 나오셔서 함께 소리를 꼭 외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이제 이렇게 함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자리도 좀 필요하겠고 또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좀 있을까요? 일단 일회용품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회용품. 플라스틱 위기라고 플라스틱이 너무 많아서 버려지지 못하는 플라스틱이 너무 많은데 꼭 필요한 플라스틱이야 사용되어야 되는 거지만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일회용품은 최소한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밥을 사 먹어야 되면은 좀 귀찮고 힘들어도 배달이나 포장보다는 직접 가서 먹거나 포장하게 되면 집에 있는 그릇을 가져가서 포장을 해오시던가 하면은 생각보다 되게 많은 식당이 호의적이신
계셔서 더 많이 주기도 하세요. 네. 네, 그리고 갖고 있는 텀블러를 잘 활용해서 좀 집에 있는 물을 싸서 다니고 음료도 집에서 만들어서 다니고 하면 또 좋겠죠. 네. 네, 그리고 또 전기도 에어컨이나 선풍 에어컨을 또 절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거 찾아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네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제한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 게 육식을 조금 줄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공장식 축산이 끔찍하기도 하지만 그 산업의 부영향 때문에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산업이거든요. 네. 고기를 당장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 고기를 한번 드실 때 고기를 반 정도 줄이고 채소를 이렇게 가주씨를 먹는 채소를 늘리는 것도 네. 채식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예. 두 번 먹을 거 한 번으로 줄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니까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네. 새 옷을 덜 사는 것도 좋고, 예. 너무너무 많으니까 환경에 대한 좋은 다큐나 책 같은 거 한번 찾아 읽으시면 정말 방법은 다양하고 많거든요. 네. 그 중에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것, 나한테 가장 쉬운 건 먼저 실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실천하는 방법은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꾸준하게 실천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자, 저희 마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이들과 세종대로로 갈 예정이에요. 네. 고민 많고 마음 복잡하신 분들 함께 나오셔서 연대의 기쁨을 함께 느끼길 바랍니다. 거기서 만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후가 문제다, 기후 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기후가 이렇게 변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멈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부가 이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대응을 촉구하는 이런 자리가 바로 기후정의 행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이 시청과 숭례문 사이 거기서 열린다고 하니까요. 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2부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양양 뷔페어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음악 하나 띄워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강어달님이 부릅니다. 기다림, 설레임. 세상들 설레임
만들어가는 방송 마포 FM 100.7 MHz. 지금 여러분은 마포 FM을 듣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마포 아트센터에서 제1회 냥냥 북페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북페어가 열렸다고 합니다. 관련된 얘기 야옹서가의 고경원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옹서가 고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본인 소개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21년차 고양이 전문 작가로 활동하면서 고양이 전문 출판사 야옹서가를 운영하고 있는 고경원입니다. 네. 고양이 전문 작가로 고양이 전문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네. 네. 국내에 하나뿐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아, 고양이 전문만 하는 곳은 아마 저희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아, 고양이와 관련된 글을 써온 게 20년, 21년. 네. 네. 아니, 어떻게 고양이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아, 고양이를 좋아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고양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네. 길고양이를 사진 찍기 시작하면서 이제 고양이에 대해서 좀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예. 그때 이제 기자로 일을 하면서 카메라를 항상 들고 다니던 때라서 사진들이 좀 많이 쌓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 1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출판 관련 경력을 좀 쌓고 이제 2017년도에 고양이 전문 출판사 야옹서가를 창립했습니다. 네. 뭐 특별한 계기가 뭐 있었던 건 아닌가 봐요.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네. 아무래도 당시만 해도 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20년 전이면 네네네 긍정적이지는 않았던 시대였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거를 뭔가 좀 계몽적인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고양이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이제 책과 전시로 사람들한테 고양이에 대한 좀 다양한 모습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글을 쓰다가 제가 한 경험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양한 다른 작가님들의 경험을 받아서 이제 책으로 만들고 전시도 진행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군요. 네. 네네. 하긴 20년 전이면 그때 고양이는 요물이라 그래갖고 아무래도 좀 굉장히 그런, 싫어했어요. 네네네, 네. 있었죠. 네네. 네, 막 쫓아내고 던지고. 네. 네. 저희도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데. 네,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거를 왜 키우냐고 막, 네, 아주 난리였었어요. 네. 네. 정말 2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네. 네네. 지금이야 많이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긴 했었는데, 네. 네. 아마 이제 이 고경원 씨 같은 분들이 오래 전부터 뭐 그런 이제 인식 개선 활동들을 해왔기 때문이기도 하겠네요. 네. 네, 여러 분들이 많이 같이 이제 활동을 해주셨고요. 네. 이런 활동이 이제 개인의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양이를 사랑하고 좀 응원하는 분들이 같이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날을 만들자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이제 2009년에 9월 9일 고양이의 날, 이제 한국 고양이 날을 만들게 됐어요. 한국 고양이의 날.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왜 9월 9일이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이제 고양이는 9개의 목숨을 가졌다는 민간 속담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네네. 거기서 착안해서 이제 고양이의 강한 생명력을 뜻하는 9구, 그리고 세상 모든 고양이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남기를 비는 5월 9의 동음이어를 따서 정한 날짜가 네. 9월 9일입니다. 9월 9일이 한국 고양이의 날이었군요. 네. 네네. 저도 고양이를 오래 키웠는데 몰랐네요. 네. 예, 올해 벌써 이제 15주년 행사를 맞이했고요. 15주년이나 됐어요. 네. 네네. 그럼 이 고양이의 날에는 뭘 하나요? 고양이의 날에는 이제 메인 전시를 하나 정해서 그 해 테마 전시를 진행을 하고요. 네. 고양이 도서관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수집하거나 여러 가지 경로로 이제 구입한 책들을 전시하기도 하고 또 네. 이제 고양이 작가들과 함께 기획전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 올해는 이제 15주년이라는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해다 보니까 냥냥북페어도 또 새롭게 같이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고양이 날을 오래 하시다가 15주년이니까 좀 더 크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양양북페어를 처음으로 하시게 되었군요. 네. 예. 그리고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된 데는 마포문화재단에 네. 굉장히 다양한 지원이 있었는데요. 예. 그 마포문화재단
마포문화재단에서 주최 주관하는 이제 2023 마포 아트센터 전시 공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 시민 갤러리 사업인데요. 거기서 이제 그 마포 구민 지역 예술가와 청년 예술가를 대상으로 네네. 전시 공모를 진행을 했어요. 예. 그래서 꽤 큰 공간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저희가 예년보다 좀 큰 규모로 네.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북페어도 많이 열리고 있는데 네. 고양이 관련된 북페어다. 네. 굉장히 독특했어요. 네. 아, 네네. 네. 정말 고양이를 위해서 태어나신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고양이들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네. 이제 고양이는 사람의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는 제가 고양이의 입장에서 고양이의 여러 가지 입장을 좀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그게 가장 큰 방법이 책과 전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양양북페어를 진행을 하게 된 건데요. 예. 사실 양양북페어는 그 기존의 이 마포구에서도 다양한 북페어나 뭐 책잔치가 열리고 있는데 예. 고양이 전문이라고 약간 특화된 행사를 하게 된 이유가 예. 있어요. 뭐 저도 고양이 페어에도 참여하고 서울국제도 세종 같은 행사에도 참여를 하는데 아무래도 개인의 자격으로는 북페어에 참여하기가 뭐 부스 비용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좀 많은 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고양이 책 창작자들이 조금 더 그 허들을 많이 느끼지 않고 예. 이제 독자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서 이번 행사를 기획을 하게 됐고요. 네. 네네. 책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신 작가님들과 같이 이제 그 하나의 어떤 무크지 형태로 결과물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페어를 진행하고 끝난 다음에 작가님들과 주제를 의논한 다음에 그 주제를 가지고 네. 내년에 이제 또 그 내년도에 해당하는 주제의 책을 만들 예정입니다. 네, 네. 어쨌든 이 양양 북페어 첫 번째 열렸던 행사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주말에 진행을 한 행사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전시도 보시고 뭐 책이라든지 굿즈라든지 같이 구매를 하고 싶어서 네, 오신 네. 분들이 많았고요. 예. 네네. 이 북페어에 뭐 작가님들도 많이 참여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네. 이제는 이 고양이 작가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 봐요. 그렇죠. 이제 반려동물 그 산업이 굉장히 성장하면서 관련 이제 활동하시는 작가님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예. 이제 고양이 작가로만 활동을 하셔도 이제 뭐 물론 다양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지만 예.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그릴 때 훨씬 더 스스로도 신이 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고양이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서 작업하시는 작가님들이 많이 늘고 있고요. 네네. 네. 출판사도 뭐 같이 늘어나나요? 고양이 전문 출판사? 고양이 책을 내는 출판사는 제가 많이 봤는데, 이제 예. 고양이 책만 내는 출판사는 사실은 좀 드문 것이 현실이고요. 네. 아무래도 어떤 시장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영리적인 목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반려인의 입장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 이 책은 시장이 좀 좁더라도 네. 꼭 필요한 책이고 공부를 해서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라는 책들이 있거든요. 예. 뭐 성묘 입양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고양이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펫로스에 대한 이야기, 사별에 대한 이야기 이런 식으로 고양이의 생로병사 중에 네. 노병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출판사가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책과 뭐 전시와 이런 것들을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그 젊으신 분들, 뭐 특히 이제 네. MZ 세대라고 부르는 분들 사이에서 이 고양이가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기르는 네. 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네. 네. 그건 어쨌든 이 변화된 시대인 것 같은데 그 고양이가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되는 원인이 있었을까요? 사실 예전에는 고양이 반려인구보다 강아지랑 같이 사시는 분들이 더 많았다고 하고요. 지금도 맞아요. 그 숫자가 많은 편인데요. 네. 제 생각에는 이제 고양이랑 같이 살고 계신 분도 예전에 없지는 않았을 텐데, 예. 아무래도 고양이는 이제 뭐 외출이랄까 산책이랄까 이런 걸 하지 않다 보니까 집 안에서만 이제 키우게 되고, 네. 그러면 이제 밖에 그런 이야기들이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SNS가 발달을 하면서 이제 내 고양이를 마음껏 자랑을 할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표출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또 1인 가구가 증가를 하면서 또 이제 1인 가구에 그 같이 좀 사랑받는 고양이 반려동물 중 하나가 또 고양이다 보니까 네. 그런 이유로 해서 좀 많이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고양이를 키운다고 하는 것이 사실 네. 이 강아지나 이 개보다는 조금 더 좀 쉽다고 해야 될까요? 뭐 좀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네. 그렇지는 않나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고양이를 또 키우시니까 아시잖아요. 이게 네. 쉽고 어렵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외출을 매일 해야 되는 개랑은 좀 다르게 네. 실내 생활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뭐 수월한 면이 있을 수 있는데, 예. 고양이가 뭐 외로움을 안 탄다거나 뭐 이렇게 까다롭지 않다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긴 예민하고 하죠. 네. 섬세한 동물이다 보니까 네. 그런 점들을 생각하고 입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예. 네, 그냥 귀엽고 예쁜 모습만 또 보고 입양하셨다가, 네. 굉장히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고 뭐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파양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네, 네. 그래서 많이 좀 심사숙고 고민하시고 입양하셨으면 하는 네. 바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캣맘 분들이 있어서 네, 길고양이들도 이렇게 많이 케어를 하시고 그래서 네. 뭐 어쨌든 뭐 고양이만이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네. 생명에 대한 네. 이런 감수성들이 굉장히 좀 많이 우리 사회에 좀 퍼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고양이를 키울 때 뭐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고양이를 일단은 저는 키우기 전에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내가 고양이 보통 수명이 한 15살에서 20살 그 전후 정도는 살거든요. 더 오래 사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정도면 이제 처음 독립해가지고 키우기 시작하신 분들이 네. 삶의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생겨날 때예요. 뭐 여러 가지 취직을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뭐 아이가 생긴다든지 네. 이런 과정에서 내 고양이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데려오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사실은 키우고 나서 결정할 게 아니라 키우기 전에 많이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굉장히 많이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네, 네. 그 이후에는 사실은 뭐 잘 놀아주는 거죠. 사람들이 고양이가 혼자서 잘 논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따르고 또 이제 그리워해요. 맞아요. 네.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막 현관에 앞에 예. 앉아가지고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울면서 저를 반기거든요. 네, 네. 그런 모습을 보면 빨리 집에 못 들어왔던 게 되게 미안해지고 하루라도 좀 오래 놀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네. 네. 어떻게 고양이도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네. 집에 들어가면 발치에서 잘 떨어지지 않으려고 네, 하고 그러거든요. 네. 네. 어쨌든 키울 때 처음에 마음을 먹을 때 끝까지 함께 갈 마음을 갖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이 양양부페어 다 끝났는데 뭐 그 이후에 이 양양부페어를 좀 다시 반추해 보거나 그럴 기회가 있나요? 네, 일단 지금 아직 전시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네. 마포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마포 아트센터가 있어요. 네네. 마포 아트센터 2층 갤러리 맥에서 22일까지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전시가 끝나기 전에 이제 방문을 해주시면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고, 오늘은 이제 야옹서가의 팝업 책방이 열리는 날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방문하신다면 책을 또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요. 예. 이제 그 전시의 기록을 좀 추억을 좀 보지는 못하셨더라도 간직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지금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텀블벅에서 네. 9월 24일까지 한국 고양이의 날 15주년 기념 엽서책 펀딩을 하고 있어요. 네네. 네네. 그래서 양양 북페어로 검색하시면 이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그 양양 북페어 또 다음 또 열릴 테니까 그때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양이를 기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 기르게 될 때, 좀 심사숙고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야옹서가 고경원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다시 비가 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좀 이제 추워질 것 같은데요.
몸 관리 잘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